90세 유기환입니다. 제가 90년 살면서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악질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동안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다 경험했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전과사범 12가지 협의 5가지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피고인 신문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민이 선택이니 뭐 할 수 없겠지만 대통령 되기 전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된다. 국민이 60% 이상이 이야기합니다. 조작이라고 하면 재판 받고 국민에게 알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알리지 않고 이렇게 조작이라고 말을 합니까? 말 대신에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된 후의 재판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되기 전 재판은 받아야 되는 것이 국민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재판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숏 뉴스, 여파의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당에서 막 밀어붙이려고 했거든요. 네. 일단 대통령의 요구가 그거였어요. 명을 받아가지고 몰아치려고 했다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보수가 지금 지지 멸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몰아쳐도 끄떡없다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민들은 모른다. 8, 90%는 모른다. 네. 대세에는 시장 없다라고 몰아쳤다가 갑자기 역풍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절차와 시기 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렸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시스템 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기소가 조작됐다? 간단합니다. 증거네. 증거가 다 법정에다 딱 내잖아요. 예. 판사가 딱 보고 딱 공소기가 끝나요. 이걸 왜 못하느냐. 증거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거예요. 공소 취하해. 그럼 간단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그 자체는 부당하지만 적어도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럴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법적 책임도 져야 돼요. 문제인가 잘못하면 이거 금방 갑니다. 이걸 안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책임은 지기 싫어. 그러니까 꼼수에 내세운 게 바로 뭐야? 특검이에요.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소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검이라고 그거 갖다가 하고 싶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취소해줬다가 자기들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법을 복제라는 거. 이거 딱 걸리거든요. 정말 딱 걸리면 자기들 감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치기를 당하네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특검 가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괜히 콕 꺾어가지고 그 공소 취하를 해줬다면 그 책임을 몽땅 누구한테 뒤집쓰는 겁니까? 특검이나 특검부 그다음에 해준 사람들이 뒤집어 쓰거든요. 아무도 안 가. 그러면 공소 취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설사 간다 하더라도 공소 취소를 겁나니까 못 해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뭘 도입했냐면 야 이거 끝내주더라. 공소유지 변호사라는 제도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공소유지 변호사라는 건 뭐냐면 이거 특검 작용 요건이 있거든요. 네. 보통 법조계 15년, 특검보는 뭡니까? 적어도 7년. 이건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한마디로 듣보잡 데려다가 딱 앉혀놓다는 겁니다. 듣보잡 변호사 앉혀놓고 개한테 공소 취소를 시키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책임이 결국 어떻게 가는 겁니까? 원래 대통령 책임, 법무부 장관 책임, 그다음에 특검부 책임 아니고 결국 뭐예요? 공소유지 변호사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생뚱맞네요. 생뚱맞은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공소유지 변호사들 중에서 또라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예. 출시하고 싶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충성을 다해야지. 개처럼 충성을 해가지고 출시하고 싶은 놈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무조건 공소 취하로 가기 위한 모든 장치들을 여기다 다 담아놓은 겁니다. 명리 심리상
보면은 자꾸만 이제 특정 사건하고 연관을 시켜서 네. 이제 자유민주 우파 진영에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성역이 존재한다고 봐요.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순간 특별법에 의거해서 맞아요.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특별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5.18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사상의 자유가 네. 대한민국에 과연 존재하는지 그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그렇죠. 특별법이 특별한 법이 많아졌는데 저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언론 재갈법, 언론 자유 재갈법이라고 보는 이 특별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의 경우에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특정 기업에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오히려 외교와 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 정말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벌어지고 있구나. 진짜 그 말씀 그대로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상상을 넘어서 하고 있고. 네. 진짜 이 광기 어린 집단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가는 인물이 중요하다. 또 국회에서 싸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로 싸워봤던 사람, 방통위원장으로서 정말 갖은 고통, 모든 그 공격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돌려줄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권자들, 달성 예. 국민들을 만나면은 한 10분 중에 8분 정도가 예. 당신 정말 시원하게 잘 싸워줘서 예. 당신 지지한다. 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종군 기자 때 걸프전, 이라크전 취재했던 그 장면을 연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당당하게 네. 맞섰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제발 좀 싸워달라. 예. 이 무도한 정권 좀 막아달라.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한 8분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보면은 모두가 등 돌렸으나 다시 나서준 박근혜 전 대통령. 저를 봤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면서 진짜 와서 뵀어야 되는데 이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지나 다시 마주한 손, 상인들의 눈물 섞인 환대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가슴을 울린 건 정치적 행보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부쩍 굽어진 그녀의 등을 보며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때 모두가 등을 돌렸으나 다시 앞에 서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구는 다시 한번 뜨거운 진심으로 응답했습니다. 역사의 폭풍우를 견뎌낸 이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모두가 등 돌렸으나 많은 어르신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과거에는 미국이 자유무역을 추구했습니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상관하지 않고 그런 나라들하고 무역을 하고 그런 나라들의 임금이 싸다고 해서 다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공반 성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냥 두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미국과 자유진영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지난 몇 년 동안에 드러나기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미국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중국의 숨통을 끊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중국의 앞잡이 베네수엘라, 이란을 지금 괴멸을 시켰고 또 이런 가운데 러시아를 다 꽁꽁 막아놓으니까 미국의 공급망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올 수밖에 없냐?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묘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무기, 조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자동차도 최고고 로봇도 최고고 다 누가 한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란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다 이루어놓았던 그런 일이 지금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에 AI 돌풍까지 생기면서 미국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하나가 일본이고 하나가 대만이 되는 그런 구조가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의 AI 산업, 반도체 공급망, 첨단 제조업과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기계공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카플링을 갖다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대기업이 완전히 엮여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대한민국이 갑자기 중국식으로 북한식으로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생겼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의 은혜라고. 4년 전 여러분 오늘 이진숙 후보하고 같이 하는 우리 달성 군의원 후보 신동윤 후보 나반 받으셨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당선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김희석 후보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우리 대구시의원 후보죠. 배창규 후보 여러분들 당선시켜 주실 거죠? 우리 최재훈 후보도 꼭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 근데 이분들 다 당선시켜 주시고 추경호 시장이 이제 쫙 올라간 거 보셨죠? 이제 대구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그동안 우리 대구 발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추경호 시장님 진짜 발전시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추경호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다음 타자 이진숙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진숙 후보는 싸움꾼이다는데요. 맞습니다. 국회에 싸움꾼 필요한 건 맞고요. 싸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확고한 국가관, 그리고 정말 투철한 이런 이념, 그리고 제대로 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애국심. 우리 이진숙 후보 뜨거운 애국심, 게다가 냉철한 지성, 확고한 국가관, 이런 분 진짜 싸움꾼으로 국회에 좀 보내주실 거죠? 제가 혼자 싸우려니까 외로워 죽겠더라고요. 저 짝지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싸움꾼만이 아니라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일꾼도 됩니다, 여러분. 일꾼 따로 싸움꾼 따로가 아닙니다. 달성은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곳입니다. 달성 산단 가져왔죠? 여러분, 예산 제대로 가져오고, 뭐 안정적 전기도 확보해야 되고, 지금 미래 산업도 유치해야 되는데, 아유, 뭐 동네 그냥 이장처럼 왔다 갔다 해갖고 달성에 좋은 거 가져오겠습니까? 야무딱지게 잘 싸워서 일 잘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보증합니다. 이진숙 후보님이 달성에 예산 가져오자 그러면 저도 같이 뛰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시장 안녕하세요. 혹시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 환율 1,510원인데 이재명 어디 보고 있느냐? 위기의식은 없고 지금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선거냐라고 하고 있는데 안건 선거 지금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재명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예. 있고 SNS로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이 중립 위반하고 선거 개입하는 거 탄핵 사유거든요. 그렇죠. 이거 노무현 헌법재판소 갑니다. 노무현 때 있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서 탄핵됐던 거고 그렇죠. 그 탄핵 소추가 돼서 예. 헌재에서는 준 게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헌재 판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잘못은 했다. 근데 탄핵 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헌재 판결이지 잘못 아니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지면 탄핵인 거예요. 이거 그거는. 탄핵 사유입니다. 맞아요. 이재명의 탄핵 사유. 게다가 이재명만 선거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의 MBC, 김태흠 지사의 그 모두 발언을 빼고 심지어는 성관이까지 작정하고 나서가지고 포스터 빼버리고 지금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도 이번에 본투표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도 분명히 선거 끝나면요 조사 받을 겁니다. 네,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 착수했고요. 예. 그 한동훈 팬클럽이 만든 그 팬클럽 쉼터 예. 이게 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유사 선거 사무소거든요. 그걸 알고도 팬클럽이 그걸 방치했다면 예. 한동훈도 나가립니다. 한동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은 예. 선거 기간 이전에 출마 선언하면서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마이크 잡은 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날라가요. 왜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실수로 잡은 게 아니라 지가 기획한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마이크 잡은 거거든요. 그거 안 되죠. 그거 날라가요. 날라가요.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띄우기에 여염이 없는 조선일보를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조중동과 TV조선 채널A의 철퇴를 내리기 위해서라도 예. 주변에 부산 북갑 지인들이 있다면 많이들 연락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평인 영화 이재명 정부가 그들이 잘못해놓고 그렇죠. 강요했잖아요. 예. 이건요 이재명 정부가 반미 이 배경을 거두고 친미적인 태평양 시대로 가겠다라고 한미 동맹, 예. 그다음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 예. 이걸로 발벗고 나서겠다면 사실 우리 해결돼요. 그렇죠. 사기도 해결되고 다 해결됩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반미 반 트럼프. 그러니까요. 그냥 뭐 트럼프가 건강 이상이 있다 막 퍼뜨리고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란 핵 협상도 예. 지금 안 되고 그러는데 이충구 박사나 그분들 또 뭐 주한번 박사인가요? 예. 그분들 평가를 들어보면요 이란은 초토화돼 버려가지고 앞으로 뭐 전쟁할 힘이 없고 이 이란 전쟁은 이미 이란의 패배로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상 끝났죠. 사실상 끝났다는 건데 좌파 뭐 교수들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 중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상당한 얘기를 해요. 아니 연합뉴스 보고 왔는데요. 이란이 이 협상하는데 막 안타까워 죽으려고 해요. 이란 편을 들면서. 이란은 이미 끝나가지고 지금 핵 협상도 트럼프가 잘 될까봐 안절부절이에요. 지금. 트럼프의 완전 원칙이 예. 이란 내에 있는 핵무기, 예. 핵연료 예. 이거 완전히 없애.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아주 확고한 트럼프 생각이고 예. 서방 세계의 생각들이에요. 아니 이란이 가지고 핵 장난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다시 9.11 테러같이 나타날 수 있죠. ICBM에다 실어가지고 핵무기 뉴욕에다가 뭐 워싱턴에 때려봐요. 큰일 나죠.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절대 핵무기는 안 된다. 안 된다. 그 원칙이에요. 그 협상을. 예. 그래서 지금 제일 큰 협상이 우선은 지금 그 안에 있는 핵물질, 예. 핵물질 이것을 거꾸로 갖고 나와라. 그렇죠. 갖고 트럼프가 이렇게 나와야죠. 주장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반출에 대한 협상이에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좀 양보한 모양이에요. 야. 그럼 꼭 국외로 안 갖고 오더라도 이란 내에서 예. 확실하게 없애라. 그렇죠. 그 북한 축구단. 아. 친구의 아들이 찾아오자 관절염이 왜 생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한 번 더 대한민국을 도는 거죠. 지난 주말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대구에 처음으로 유세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유세 올해 2026년은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250주년이 되는 해라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미국에서 많이 열립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미국의 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인데 마이크 존슨이 지난주에 국회의사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250년 전에 조지 워싱턴의 오합지졸 부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해서 대영 제국의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줬는데 지금 이 나라에 좌파들이 등장해서 이 나라는 생겨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나라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이크 존슨의 이런 기도를 이제 보면서 한 나라가 강대하게 되는 이런 그 원리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라는 거. 그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국가의 부속품이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집단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 우리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한 영혼의 무게가 온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구원받고 지옥 불속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일, 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추구하는 그런 나라, 국민이 바로 미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최강국이 됐다. 역사가 점점이 생기는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이 포기한 지역으로 그죠? 전략 공천도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공천에서 이재명 대변인, 이재명 아바타가 계양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를 가리키고요. 국민의힘은 이 계양을 지역이 지금까지 내리 5선 이재명까지 6번이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회의원 되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별로 없는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요. 여론조사 공식적인 겁니다. 뉴스에 보도된 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후보가 19%,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9%, 얼마 차이 나죠? 30%, 3배 차이가 나요. 국힘은 포기했죠? 이럴 때 구원투수로 김현태 후보가
험지에 출마한 거죠. 국힘은 도저히 답 없는 걸 보고 난 뒤에 포기할 수는 없다 해서 김현태 후보가 또 계양을 지역에 출마를 했지요. 인천 계양 전혀 국방부 장관으로서 하는 건 없고요. 정권에서 시키는 것만, 특히 군을 정치 도구 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시면 한미일 훈련을 하는데 동참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군이 서해상에서 중국과 대치했는데 미국에 가서 항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전방을 GOP를 지금 병력 4분의 3을 뺀다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5명 빼고 25명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지금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북한한테 내려오세요 하고 뭐 안내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전방에 소총 대신 뭐 3단봉 들고 있으라고 해가 또 한번 뉴스 많이 났죠.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관이 마음대로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관이 지시하더라도 그 밑에 군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장군들도 많잖아. 이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안 된다고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군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했다는 거는 본인이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본인이 군경이 없더라도 밑에 참모들 얘기를 들어가면서 군을 이해가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군추 장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경험이 있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장관은 장관으로서 군을 잘 통솔하겠다, 지휘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정치 도구로서 군을 이용하는데. 청와대 비서관들 좀 똑바로 해라 진짜. 아이고 씨, 부끄러운 줄 알아라. 좀 있으면 너희들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다 드러난다고. 경기가 그렇게 좋으면 환율이 왜 이렇게 1,500 넘냐고. 우리나라 돈이 왜 쓰레기가 돼가고 있고 외국 투자자들 왜 빠져나가냐고. 우리나라가 곧 망할 걸 예측하는 거 아니야? 두고 보면 알겠죠. 국민들을 잠깐 속일 수 있지만 계속 속일 수는 없고, 또 몇몇 국민들은 속일 수 있지 몰라도 전부를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어. 결국 진실이 다 드러나니까 사기 그만 치고 국민 분열시키지 말라고. 청와대 비서관들 좀. 기침 가려. 근데 사고는 다 쳐놓고.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근데 사고는 다 쳐놓고. 지금 고물가 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 가슴에 상처는 다 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잘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막말을, 망언을 윤석열 정부 인사가 했으면, 난리가 났죠. 박근혜 정부 인사가 했으면 난리가 났죠. 탄핵하라 물러나라 난리가 났을 겁니다. 벌써 탄핵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냥 김용범이 사고치는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국민 배당한다 사고치다가 아니라고 하고, 이 3고가 성공 비용이라 해서 국민들 가슴 다 뻑뻑 긁어놓더니 이젠 또 자기들이 잘하겠다 하고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자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김용범의 이 SNS 글이 이재명의 SNS 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공유하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이재명이 시키니까 하는 거겠죠. 정동영이 지금 북한한테 하는 생각이나 이재명의 생각이랑 똑같으니까 정동영을 안 자르는 거죠. 그렇죠. 김용범이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야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 뭐 지금 서민들 힘들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코스피 부양해서 잘하고 있잖아. 그렇죠. 너네가 힘든 건 말고 뭔 생각이야가 바로 이재명의 이재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쇼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다 이겼다, 선거 다 이겼다 싶었는데 다 이기질 못하는 젖던지가 막 자기들 분석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나락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이 경기도 지사하는 대통령, 부지사 이화영은 7년 8개월 감옥에 있고 이게 나라입니까? 경기도 부시사 이화영이 몰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장합니다. 어떻게 지사 이재명 모르게 부지사가 북한 소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했다고. 나는 모른다. 이화영이 혼자 한 일이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전과사범 현재 범죄 사실로 피고인 신분 이재명 6.3 선고로 우리 모두 끌어내는데 앞장섭시다. 사익을 위해 법인카드 쓰고 이재명 이 김혜경과 아들 온갖 범죄 가족 아닙니까? 이재명 아버지는 시골 리장 수납 대금 통장 가지고 나누지하고 야간 도주 이재명과 같이 성남시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도둑놈인데 아들이 도둑놈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합시다. 어떻게 전과가 있고 피고인 신분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90세 유튜브 속이 답답하고 속에서 불이 납니다. 이만 90세 유튜브 줄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합니다.